그래서 2억 정도라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리티입니다. 오늘도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말씀드리면 비슷한 입장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갖고 계시고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올해 안에 기존에 서울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더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다. 이제 이런 계획이셨어요. 그분의 사연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기존의 1주택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이 똘똘한지 못난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되게 똘똘한 것이라고 하면 굳이 비과세 때문에 빨리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우리가 예전에 샀던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못난이라고 하면 그때는 그걸 팔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타기 하는 전략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서울의 1주택이 똘똘한지 못난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1주택이 괜찮은 곳이었어요. 정말 입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세대수가 얼마 안 되고 구축이긴 했지만 이 아파트 인근으로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4년 전에 살 때 한 4억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거의 8억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4년 만에 4억이 올랐는데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일단은 이걸 비과세 때문에 팔게 되면 절대 예전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아파트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도 팔고 싶고 다른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에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분이 다른 선택지로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안도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기존의 집을 팔고 그곳에 실입주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꼭 그 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출 수도 있는데 내가 실입주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돈을 깔고 있게 돼요. 굳이 그렇게 깔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면 일단은 지금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렇게 본인이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그 집을 팔고 월세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월세를 살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아이가 아직 어렸어요. 많이 어린 편이라서 그렇게 보면 초등학교 가기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 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사를 가기가 많이 번거로워서요.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학을 몇 번 시켰었어요. 확실히 아이가 친구를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지고 주눅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아이에게 되게 미안한 점이 많았어요. 굳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학을 자주 시키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월세 살면서 자산을 빨리 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아파트를 무조건 전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남편도 안정적으로 매달 이제 소득을 내고 계셨고요. 이분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4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생기겠더라고요. 4억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파트 하나를 갖게 돼요. 근데 이게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규제 지역에 우리가 하나를 더 하게 되시면 그때는 취득세 중과 8%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철저하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비규제 지역 보시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돈을 반으로 갈라서 2억 정도는 비규제 지역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변화의 크기가 큰 재건축이나 분양권 같은 걸 보는 게 충분히 좋아요. 분양권 같은 것들도
정말 1억이면 가능하시고요. 재건축 같은 단지들도 대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곳을 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를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내가 2주택까지 되더라도 일단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3주택부터 8%예요. 내가 이 3주택 취득세 중과도 부담된다고 하면 재건축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매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취득세가 낮게 나와요. 아니면 입주권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입주권은 건물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분 취득세 4.6%만 내시면 되세요. 이것을 2년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시세 차익을 얻어가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안을 제가 뭘로 드렸냐면 나머지 2억 정도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저에게 상담하셨던 분이 그 광역시에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받기 위해서 본인의 실거주 집을 팔고 거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잘못 분양받아서 공실이 나서 임대도 못 맞추고 힘들어하셨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차를 가지고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상가들이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특히나 아파트 상가들도 공실이 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이 공실이 금방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가를 투자하는 것은 저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분에게도 수익형 부동산에서 상가를 보실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좀 더 확실한 수요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다주택자 분들의 틈새 시장으로 많이 보시고요.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1인 기업으로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1인 기업가들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정도라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만약에 4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정말 뭐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사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서울 수도권이 훨씬 낮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런 비규제 지역이 투자금이 적고 수익률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 가져가시면 저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종목에 대한 편견도 없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돼요. 그것만 없앨 수 있으면 정말 수익률을 훨씬 높여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시다면 투자금을 분산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